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바둑 라이브 제5회 옥하갭의 신예의 대항전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안형준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라운드는 예상대로 일본에게 아주 낙승을 거뒀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력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네. 좀 낙승을 거뒀는데 오히려 1패를 당한 게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줬습니다. 네. 자, 옥하갭의 어떤 대회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마다공업과 일본 기원 주최 주간입니다. 미에현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치러지게 됩니다. 4개 나라에서 5인 단체 풀리그입니다. 30세 미만의 신예 기사 29살까지 참가가 됩니다. 3회전 진행 후 1, 2, 3, 4위가 정해지면은 1위와 2위, 3위와 4위가 마지막 최종 순위전을 펼치게 됩니다. 네, 제한 시간은 1수 30초, 도중 생각 시간 1분 10회가 주어지고요. 네. 우승 상금은 450만 엔, 준우승 150만 엔, 그리고 개인은 4전 전승했을 때 50만 엔이라는 추가 상금이 붙고요. 3연승에도 30만 엔이 주어집니다. 네. 자, 각국 참가 선수입니다. 신진서, 이지영, 김명훈, 최정, 오유진, 신진서, 최정. 일단 뭐 어린 선수 중에서 최고 선수들을 다 듣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치아나노, 한인나, 타오시나, 위징, 유니치안. 2라운드가 지금 대한민국과 중국 한중전이죠? 네, 이제 첫 라운드 승리했던 한국과 중국이 2라운드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네. 일단 한국 대표팀을 포함해서 네. 4개국 모두 여자 선수들은 정말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각 나라 1, 2위가 나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강한 선수들끼리 나왔는데요. 네. 두 선수의 대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라운드 성적입니다. 이지연 선수만 이치리키류에게 졌고요. 나머지 선수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4승 1패 기록했습니다. 중국도 4승 1패 기록했더라고요. 네, 중국도 중화타이페이에게 4승 1패로 승리를 거뒀고요. 네. 그래서 미리 보는 결승전. 네. 이게 오늘 오후에 펼쳐질 대결입니다. 네. 자, 4대1, 4대1. 오늘 이기거나 지거나 최종전에 진출하게 된다면은 다시 내일 오후에 4라운드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네, 그렇긴 하지만 기선제압이라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중화타이페이 전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네. 미리 이겨서 네. 결승전 진출 확정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도 볼까요? 이지연, 리시아나오, 신진섭, 한인러, 김명훈, 타오신난, 오유진, 류민치안, 최정, 위징. 눈이 확 가는 판이 있네요. 네, 여러 판 중에서 네. 일단 뭐 신진서 구단 판일로 입단 대결도 재밌을 것 같지만 네. 최정 위징에 비하면은 네. 재미가 덜해질 정도로 최정 위징의 대결은 정말 눈이 갑니다. 네, 그러면 그 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최정, 위징 선수의 대국으로 갑니다. 양국의 1위끼리, 여자 1위끼리의 대결이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박정환 커제 대결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정 위징 대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국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30초) 그리고 도중 생각 시간 1분 10회입니다. 최정, 위징. 일본 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덤은 6집반이고요. 최정과 위징은 참 오랫동안 겨뤄왔죠. 네. 상대전 장면에서 위징 선수가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최정 구단에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고라는 지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큰 난적이 네. 위징 선수인데요. 좀 이번에 좀 이겨서 좀 상대 전적도 좀 극복을 하고. 아이고, 네 군데가 모두 화점으로 출발하네요. 최정 선수가 있으니까 위징도 그렇고요. 위징이 있어서 최정도 그렇고요. 세계 1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선수가 올린 업적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예. 또 최정 선수가 좀 더 성적이 좋았다고 해도 위징 선수한테 상대 전적에서 밀리면서 네. 1등이라고 선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조사해보니까 위징 선수가 오유진 선수와는 6승 6패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상성적인 문제인데요. 네. 위징 선수가 일단 초반이 좋고 네.
상대적으로 좀 후반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아요. 네. 근데 이제 오유진 선수가 워낙 후반부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쉽게 풀어나가는 것 같고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는 결국 힘과 힘이 맞대결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그 지점에서 초반이 좋은 위징 6단이 좀 유리한 상황에서 네. 전투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패점이 좀 쌓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번 초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변에 날일자를 서로 저렇게 엇갈리게 걸치는 바둑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쳐다볼 수가 없는 바둑이었었는데요. 네, 이제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것이 네. 양걸침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네. 깜짝 놀랄 만한 얘기긴 한데 네. 물론 그 손뺀돌이 좋은 자리 요소에 차지한다는 전제 하에 얘기긴 합니다만 양걸침을 당해서 싸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위징흑 최정백입니다. 그곳을 늘어서 두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흑도 이제는 붙여갈 겁니다. 이곳을 3-3파는 정석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해도 무방해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 종종 등장하긴 합니다만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백이 편하다라는 것이 요즘 연구거든요. 네. 그래서 흑은 아마 붙일 겁니다. 이쪽으로 끊는 수도 가끔 나옵니다만 지금은 네. 축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흑이 나가면 아주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석은 반드시 축이 좋아야만 둘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끼워 있는 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요 젖힌 걸로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 구정석인데요. 예. 글쎄요,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안 두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흙이 굉장히 편한 모양이라고. 아. 원래 이 정석이 처음에 옛날에도 나올 때도 네. 조금 흙이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근래 들어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이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어서 네. 두는 모양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칸을 뛰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이곳이 흙이 둘 수 있는 공간들이 두 칸 벌리는 게 보통이고요. 네. 좀 마늘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늘모는 이쪽을 끊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두터운 수법이고요. 예. 두 칸은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인데요. 네. 이 한 칸이 가장 중도적인 작전이에요. 끊는 수도 보면서 네.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보는 중도적인 수인데 위징 6단은 좀 더 강력하게 초반부터 두 칸 벌려서 두는 것은 조금 느슨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한 칸으로 둬서 더 전투에 좀 힘을 실으려는 것 같습니다. 봐도 느낌이 굉장히 난타전이 될 것 같은 네. 조짐이 보입니다. 네. 위징 선수도 한 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정 선수한테 이기려고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힘이 부족하다면 불가능한 것이 네. 워낙 최정 선수가 힘이 좋기 때문에 좀 흔들어 갔을 때 버텨내는 힘이 없다면 유리하다고 해도 지켜내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수비형의 약간 좀 후반 길게 가는 바둑에 강한 오유진 선수에게 위징 선수가 6승 6패면은 좀 약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제 오유진 선수가 네. 최정 선수한테는 좀 밀린다는 부분이 예. 역시 본인의 수익기나 힘의 부분이 역시 최정 구단에 비해서 좀 뒤처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힘과 힘의 대결에서 승리를 해야 최정 선수를 이길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만큼 위징 선수의 전투력은 세계 정상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정 선수도 장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힘이 강한 바둑. 오늘은 제대로 만났습니다. 루이나위 구단 이래로 네. 제자 기사들 대체로 수익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네. 또 전투를 잘하는 기사들이 여자 기사 정점에 서 있었거든요. 네. 사실 여태까지
여자 버저의 정점이라고 하면은 오로지 루이나웨이 구단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다른 기사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잘 두는 기사들 많았습니다만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네. 워낙 루이나웨이 구단이 강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도 루이나웨이 구단이 굉장히 잘 둡니다만 네. 이 두 선수, 그러니까 최정 위징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두 선수 간의 승부가 네. 끝날 때 이제 세계 1등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전에 이세돌 구리 10번기 했잖아요. 네. 최정 위징 10번기에도 흥행에 굉장히 성공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흥행할 것 같은데요. 네. 부담감이 굉장히 크겠죠. 네. 역시 9승 15패. 네. 정말 많이도 만났어요, 두 선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9승은 이제 최정 선수 기준인데요. 네. 좀 이번 오카게베에서 두 번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라운드까지 간다면은 또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번에 한 두 판 정도 좀 만회를 해서 11승 15패. 네, 좀 상대 전적을 좀 좁혀놓으면 참 좋겠다. 자릿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9승 15패면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니까 자 들여다보니까 이 구자로 좀 더 효과적으로 듭니다. 여전히 흑은 이곳을 나와 끊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나와 끊는 것을 항상 노리고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 끊어지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백이 좀 이렇게 비껴나서 받으면 끼우는 수는 안 되잖아요. 양단수로. 네. 좀 이렇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판이 처음부터 어지럽네요. 자, 시원하게 둡니다. 최정. 최정 선수의 고질적인 약점이라면 초반 부분이 조금 많이 주목이 되는데요. 네. 워낙 성실한 선수니까 조금씩 극복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세돌 선수가 갑자기 오버랩이 되죠? 근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세돌보다는 굉장히 날카로운 메스? 예. 그런 느낌의 아주 예리한 칼을 쓴다면 예. 최정 선수는 약간 저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커다란 망치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 네, 여자 선수에게 망치. 아예. 근데 최정 선수가 정말 안 어울리거든요. 예. 그리고 평소 행동도 굉장히 좀 여리여리한 느낌인데 바둑판 앞에만 가면 정말 사람이 돌변하죠. 네, 그렇죠. 아니 그 이세돌 선수가 생각난다는 게 정상급인데 네네. 탑인데 초반이 약하다. 이세돌 선수도 항상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자 선수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초반에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실기 능력은 전혀 뒤떨어지지가 않는데 남자 기사랑 비교했을 때 초반 능력에서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그 보이다 이유가 있거든요. 뭘까요? 그걸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루이나웨이 구단도 사실 초반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네. 전투력이야 이창호 구단도 이길 정도로 좋은 전투력을 가졌습니다만 운영하는 능력? 그거 생각해보니까 재밌네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박지은 구단도 뭐 힘바둑으로 유명했었고요. 그렇죠. 그나마 조혜영 구단이 좀 실리적인 능력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혜영 구단도 지금도 비슷한 스타일로 둡니다만 굉장히 실리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초반이 탁월하다기보다는 나쁘지 않다 정도가 남자 기사 기준에서요. 뭐 조혜영 구단 정도 되면은 남자 기사한테도 잘 안 지는 강자기 때문에 기준점을 그쪽에 맞춘다면은 좀 그 초반 부분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인공지능이 나왔으니까 여자 기사들도 좀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여자 기사들이 참 열심히 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서 이젠 시합에서 과거에는 이제 남자 기사가 여자 기사를 만나면은 진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까다로운 상대라고 인식을 하고 질 수 있다. 특히 최정 선수 정도 되면은 랭킹이 일단 30등 대니까요. 어마어마하죠. 누가 무시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위징 선수의 저 호구 돋지 않습니까? 하변. 왜 먼저 안 찌릅니까? 이쪽이요. 예. 찌를 때 지금 막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끊었을 때 이곳을 끊기는 게 더 부담스럽다고 느낀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안 찔러놓을 이유는 별로 없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호구할 바에는 찌르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으로 연결해서 받는다면은 그렇죠. 2점 달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요걸 받아도 둘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긴 어떻게 보면 좀 프로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 찔러놓고 두는 거 네. 약간 핀트를 놓친 것 같습니다. 실수인지 의도된 건지 아마 손 빼는 걸 상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런 곳이 차단이 되는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손 빼는 걸 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네. 붙이는 건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그 당장도 그렇군요. 여길 뒀을 때 나가면은 네. 여기를 이으면 이 모양이 묘하게 또 끊겨 있거든요. 그걸 노리고 있나 보네요. 네, 노리는 것 같은데 이건 베개 하나 찔러두고 이곳을 이으면 네. 나올 때 단수 쳐서 다시 수가 안 됩니다. 촉촉 수죠. 그래서 당장 못 끄는 것 같고요. 아마 위징 6단이 30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하나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따가 껴붙이면 하나 찔러 놓으면 그런 방비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당장 끊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네. 다음에 좀 한 수 벌은 느낌이라 기분이 괜찮네요. 그러네요. 야, 지금 찌른다. 그럼 진짜 한 테 못 놓친 건데요. 정말 그러니까요. 놓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징 6단의 약간의 실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호구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력이 약간 저도 알겠는데 위징 선수가 만약 저수 발견 못할 리가 없잖아요. 정신적으로 조금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뒷맛이 나쁜 자리고 호구 친 자리가 전혀 쓸모없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큰 피해는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출발이 괜찮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근데 확실히 파이터들끼리의 대결이라 그런지 초반부터 접근전으로 바로 출발이네요. 좀 불이 일찍 붙었죠? 예. 두 선수 모두 지금까지 이룬 업적은 비슷해요. 세계대회 우승이라든지 자국 내에서 뭐 리그에 참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요. 네. 지금 평생의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대거든요. 네. 사실 그런 라이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세계 최정상에 있는 기사라면요. 네. 그러니까 구리구단과 이제 이세돌 구단 같이 있었기 때문에 두 기사 모두 좋은 업적을 거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최정, 위징 이 두 사람도 앞으로 좋은 기록들을 쌓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 이 선수들 바로 옆에 잠깐 방심하면 역전시킬 만한 기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진 선수도 있고요. 예. 김채영 선수도 있고 예. 중국에는 또 루민치안 선수도 굉장히 바둑을 잘 둡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도 지금 본인의 자리를 지켜내려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네. 잠시 반짝했던 송룽우이나 리허 중국 여자 기사들이 이제 요즘 잘 많이는 안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왕천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결혼하면서 물론 아직도 바둑을 잘 두긴 합니다만 이 두 기사랑 대결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요즘만 놓고 보면은 한국 바둑이 중국보다 여자 바둑은 좀 더 두터운 느낌이 들어요. 네, 여자 바둑의 그 효과에는 전 개인적으로 국가대표팀 창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자 선수들이 항상 공부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남자 기사들이 있는 연구실에 혼자 나가기는 좀 불편하고 또 같이 연구할 때도 조금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그걸 다시 물어보기도 굉장히 민망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국가대표팀에 선수들 들어가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남자 기사들과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런저런 정보들을 매일 좀 듣다 보니까 좀 기량 향상이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국가대표팀에 속해 있지 않는 기사들도 같이 덩달아 도움이 되는 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곳을 또 이었어요. 그곳을 이었으면은 결과적으로 네. 뜰러놓은 거랑 같은 맥락이 되거든요. 예. 이곳이 당장 끊어지지 않는데 왜 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곳이 바로 좀 띄워지는 게 좀 두려웠던 것 같은데 당장은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곳을 받은 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장군 멍군 네, 비겼나요? 결과적으로는 네. 물론 이쪽을 단수 치면은 이쪽 끊어지는 것 때문에 이어야 돼서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내 집이 늘어날 뿐더러 이 돌이 살아버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돌로 도망가라 하고 준 것 같기는 한데 네.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당장 흙이 뒀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한 번쯤 더 손 빼고 둬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두터운 걸 좋아하는 최정 선수가 좀 두터운 곳을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두텁게 정비를 하고 중앙 날짜를 갔는데 글쎄요, 저는 이은 게 아무래도 좀 아쉬운 선택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3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수가 안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어쨌든 두 선수가 약간 실수를 좀 주고받은 그런 느낌이 됐고요. 그러니까 흙은 여전히 이 돌이 쫓기고는 있지만 지금 노림은 이쪽에 끼움수가 있어요. 신경 쓰이네요, 백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이곳을 선수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정도 처리가 보통일 것 같은데요. 이쪽은 끊어지는 걸 일단 방비가 됐고요. 나중에 이렇게 흙에 둔다면은 그때는 이렇게 받으면 되니까 네. 크게 걱정할 모양은 아니고요. 이 정도 하고 귀를 어떻게 지키는 게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지키면 또 순회로 올 것 같고요. 어쨌든 이쪽 집을 짓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한 템포 늦춘 게 영 아쉽네요. 끼우는 거에 대한 대비가 있다는 겁니까? 당장 끼우는 건 잘 안 되지만 글쎄요. 여기 흑돌이 오게 되면은 네. 단수 치고 이쪽 받았다가는 끼워서 그거는 큰일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수상전 하자. 이쪽을 잡았을 때 예. 양단수가 되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예. 받았을 때 이 수상전은 누가 봐도 흙이 잘 안 되거든요. 백이 잘 안 되죠. 예, 백이 안 되죠. 네. 이술길 하고 있나요? 빅이라고 우기나요? 백은 잘 돼봐야 빅일 텐데. 빅 아닌 거, 잡힐 것 같아요. 이건 빅이죠. 빅인가요? 이제 빅만 되면 괜찮다는 그렇죠. 빅만 되면 괜찮죠. 얘긴데요. 네, 이걸 두고 여기까지는 되겠네요. 치중을 가나요? 이쪽은 하나 찔러져 있다고 보고요. 네. 막으면 이제는 유가무가의 형태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유가무가죠. 그러네요. 아무리 매워도 수가 한 집 나는 만큼 세울 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야, 시중이 있다, 이 선. 시중 가는 수가 있어서 수상전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멋지네요. 여기를 막아도 이것도 역시 유가무가의 형태예요. 물론 패는 됩니다만 이것도 패도 수상전이 안 되죠. 이해야 되는데 예. 이것도 역시 유가무가 결국 백이 다 잡히는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덫은 수가 좀 무리수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선수 모두 1라운드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일단 흐름은 조금은 꼬여나가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좀 더 싸움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노골적으로 끊는 수를 노리니까요. 백도 결국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끼워 있는 건 바로 받네요. 그럼 좀 당한 느낌입니다. 네, 조금은 당한 느낌이고요. 역시 흙이 하나 띄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돌로 이돌을 공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 이돌을 살기 위한 흐름인데요. 지금 약간은 기분 나쁜 흐름이 됐어요. 확실히 속기바둑이라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바둑이 그렇죠. 바뀔 수가 있네요. 흐름이 급변할 수 있는 게 속기전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당한 만큼 반대로 갚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초반에 좀 득점을 올리나 싶었는데 오히려 실점했습니다. 확실히 실점했는데요. 많이 나간 느낌인데요. 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터움의 힘이 흙 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밀고만 나가도 끊지도 못하겠네요. 지금 제가 이수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게 네. 이수로 만약에 백이 하나 들여다보고 이것을 훅을 쳤다면은 네. 뭐 이 2점 버린다고 해도 중앙 쪽의 발언권이 좀 더 백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예. 지금 날짜 하나 왔지만 중앙의 발언권은 흙이 있는 셈이 됐거든요. 네. 그 두터움의 차이가 조금은 이 판에 백이 좀 답답하다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초반이니까요. 네.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 욕심냅니다. 더 강하게 둡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일감은 밀어가면은 사실 예. 백이 곤란하다고 느꼈거든요. 저 밀어갈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땐 그냥 가만히 들어도 예. 여기 끊어지는 뒷맛에 여기도 끊어지는 뒷맛. 네. 여기에 굳이 돌이 없어도 굉장히 백이 압박을 받는 흐름이었는데 네. 오히려 더 강수로 나오네요. 지금 끊는 것은 늘어서 내가 오히려 싸움을 이긴다. 네. 근데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쪽에서 저렇게 거칠게 나와주면은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반갑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긴 한데 저 강수가 통한다면은 오히려 더 큰 실점을 할 수 있거든요. 치명타가들. 저수는 안영준 해설위원이었으면 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감은 미는 건데요. 네. 날일자를 보고 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일자 역시 매력적인 수법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봤나요, 최정? 자, 일단 단단하게 지키면서 끊자고 합니다. 이수의 의미는 아마도 끊어갔을 때 이쪽으로 끊는다는 얘기로 느껴지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젖혀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싸움도 만만치는 않겠네요. 날일자를 두면 젖히고 빠지나요? 이 정도라면 백도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긴 살려주되 바깥쪽이 두터워졌네요. 일단 여기도 살았고 백이 하나 흙이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러다 다시 늘어 싸운다거나 좀 밀어가더라도 다시 또 이쪽 상변 쪽이 백 모양이 될 수가 있죠. 이 정도라면은 백도 둘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정 선수가 한 칸 뛴 것 같습니다. 네. 흙으로 하여금 이쪽을 받아라. 그런 의미네요.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밀었을 때 네. 백이 한 칸 뛴다면 그때 네. 흙은 이쪽으로 둘지 이쪽으로 둘지 저 고민이거든요. 예. 둘 다 가능해 보이는데 그냥 이쪽 마늘모를 선택한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자, 저런 경우에는 백도 이제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히면 이제 안에서 살기가 어렵기 예. 때문에 밀어야 되나요? 날일자로 둬야 되나요? 어려운 선택인데요. 예. 이걸 두면은 역시 나중에 젖히는 뒷맛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예. 좀 더 강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당장 붙여가나요? 붙여가고 젖힐 때 흙도 굉장히 어렵네요. 판단하기가. 네. 이런 식으로 늘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막힌다면은 혹시 붙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백이 별로겠네요. 지금 어쨌든 막히면 안 되니까 밀던가 날일자던가 그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날일자를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연결 혹은 끊어지더라도 안에서 살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통째로 이쪽을 끊는 수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최정 선수는. 네.
거기까지 끊어가고요. 신났네요, 위징. 끊어가는 수는 당연히 둬야 되는 자리로 보입니다. 네. 중앙을 먼저 흙이 힘이 쌓여야 전체적으로 바둑판을 좀 주도하기 쉬워지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백이 이 석점을 살리면서 돌의 모양이 무너질 때 이쪽을 좀 공략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흐름은 위징 쪽이 좀 편한 것 같은데요. 위징 선수가 최정 선수가 실수가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위징 선수 좀 괜찮다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네. 그 곳을 붙여가는 것은 이런 곳을 젖혀 나온다면은 일단은 이쪽 돌파하는 수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쪽이 좀 뒷맛이 좋지가 못해요. 이렇게 돌파를 당하면은 사실 바둑이 아주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흙은 살아있고 백은 오히려 엷은 상황. 이런 상황은 별로 백이 내키지 않을 겁니다. 일단 집을 챙깁니다. 젖히면 뚫고 나오겠다는 건가요? 젖힐 때 그냥 늘어들 것 같은데요. 집 챙기면서, 저상기 챙기면서. 일단 집을 먼저 챙겨놓고 상대 응수에 따라 대처를 하겠다. 이게 최정 선수의 좀 나름대로 버팀일 네. 것 같은데요. 꽤 리듬감이 좋기는 하네요. 하지만 집으로 흙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집으로만 좀 맞춰놓는다면 언제든지 추격이 가능합니다. 속개기 전에서 집보적이 제일 무섭거든요. 네. 어느 바둑이나 집이 없는 바둑은 힘들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만 네. 특히 속기 쪽에서 더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집으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요. 집이 없는 쪽은. 네. 공격은 역시 속기에서는 어려운 일이고요. 자, 위징 선수는 일단 주도권을 잡고 전투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젖으로 어느 정도 끊어진 백석점은 다 수습이 좀 된 느낌입니다. 그것으로 뭔가 차단도 되면서 그 나름대로 자세가 좀 나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흙도 약간은 간명하게 처리를 하면서 백에게 좀 정리할 시간을 줬고요. 일단 1차 전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네. 시원시원하네요. 위징 선수의 장점이라면 역시 간명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인데 예. 이 바둑에서도 힘도 있지만 힘을 가지고 갈무리하는 능력도 뛰어난 선수. 지금 굉장히 쉽게 처리했습니다. 강속구 투수인데 컨트롤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칭찬이. 네. 대신 이제 펀치력 단순히 구속이라고만 친다면은 최정 선수가 더 빠르겠죠. 네. 모양이 굉장히 경쾌하고 단단합니다. 위징. 바둑을 굉장히 쉽게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두 점은 적어도 잡혔거든요. 네. 살릴 때 차단은 되니까요. 여기가 적어도 35집 이상 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집을 일단 만들어졌어요. 네. 일단 집으로 앞서 나가기만 한다면 네. 크게 뒤졌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여기 우상부터 이어지는 중앙 두텀을 얼마만큼 살릴 수 있느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백은 그 두텀을 얼마나 부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는 견제와 공격으로 네. 최정 선수가 공격을 못하고 쫓기는 건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네요. 최정 선수의 타겟 능력을 한번 볼 수 있는 예. 그런 바둑이겠네요. 아마 위징 선수 약간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집을 내줬나 하고 네.
분명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너무 집을 쉽게 주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바둑 자체가 결국 큰 차이가 나는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끊어갑니다. 이게 두터움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힘으로 한번 밀어붙이려는 위징 선수의 작전인데요. 보는 사람들은 재밌네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두 선수 역시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마가 죽고 살고 이런 싸움은 피해갔어요, 이제는. 예. 말 그대로 힘 겨루기입니다. 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좀 밀고 당기는 삿바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느낌이. 그러니까 한바탕 끝날 것 같이 휘졌다가 예.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와서 예. 다시 또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인데요. 어쨌든 흑이 조금 더 주도를 하면서 네. 좀 더 삿바 싸움을 치면 좀 더 밀고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더 낚아챈 느낌은 들고요. 그곳을 나가면서 흑도 역시 이곳을 받아줘야겠죠. 여기를 백이 뚫고 나오면 아직 이 흑도 전체가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곳을 받는 것이 정수로 보이고요. 그럼 백도 꼬부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넉점이 얼마나 공격을 당하는지, 흙집은 얼마나 생기는지. 지금 만들어 놓은 집만 놓고 보면 백집도 만만치 않아요. 백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백집이 일단 35집이 최소한 나 있으니까요. 네. 집으로는 일단 앞서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상대의 두텀을 어느 기준까지 줄여놓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는 어느 정도 계산의 영역도 필요한 지점에 네. 들어섰습니다. 흑이 노리고 있는 건 아직 이 전체 백대마가 아직 미생은 미생이다라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거의 이 호구로 인해서 중앙에 집 모양이 돼 있고 여기도 백이 두면 한 집은 나기 때문에 잡힐 모양은 아니지만 신경은 써줘야 됩니다. 네. 결국은 집바둑 쪽으로 가나요? 조금 전에 보여주신 참고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바둑이 어느 정도 집으로 가다가도 다시 대마 싸움이 벌어지고 네. 대마 싸움을 가다가도 타입이 벌쳐지고 제가 프로 기사인데도 그게 항상 신기해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되는지. 네, 본능적으로 바둑이 참 신기한 게 네. 너무 지나치게 궁지로 몰다 보면은 네. 어딘가 흠집이 나게 되고요. 예. 흠집이 나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사소한 약점 하나부터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프로기사들은 무리해서 공략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어딘가 상처가 하나 나면 그 상처로 인해서 정말 큰 내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바둑을 인생에 비유하는 이유가 인생살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막 강공으로만 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또 운전하고 비슷하다고도 하고요.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제 위징도 모자란 집을 챙기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면서 집을 착실히 챙기고 있는데요. 네, 그곳은 백도 살아주겠다는 얘기죠. 이돌과 이돌을 연결시키면서 지금 뚫어 나오는 것은 뭐 막아서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쪽 약점만 있을 뿐 뭐 끊는 건 단수쳐도 잘 안 되고요. 저는 오히려 흙이 크게 다쳤죠. 저 자리를 최정 선수가 뒀다는 얘기는 집으로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보다 예. 거기 안 두면 진짜 공격당하니까 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흙이 네. 두터워졌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럼 위지인 같은 경우에는 우변에 있는 105점을 공격하면서 좀 집을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5점을 압박을 하면서 우상 쪽과 상변 쪽을 집을 얼마나 짓느냐가 예. 이 바둑의 포인트, 후반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흙도 집 챙겨 놓습니다. 자, 흙이 두터워서 그런지 놓기만 하면은 집들이 조금씩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35집가량을 웃으면서 내준 거죠. 네. 추가로 늘어날 집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네. 압박을 해오면서 집을 지키는 좋은 자리네요. 역시 감각이 출중한 선수입니다. 위지인 네. 선수. 그럼 백도 중앙으로 두 칸을 뛰면서 흙으로 하여금 이쪽을 돌이 오면 이쪽에서 안정을 취하겠다. 적당히 견제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두 칸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저 모양은 3-3을 들어가면 집이 깨지지만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모양은 확보를 했고요. 또 두 칸으로 백이 나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백 역시 좀 사는 길을 좀 모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삼삼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흙도 별 내용이 없어 보이는데요. 3-3을 들어갈 여유가 첫 번째로 없다는 거고요. 지금 예. 백이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흙의 집은 우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흙의 집 우상, 예, 하변도 있고 우하귀도 있다 이거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진행이 돼봐야 계산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위지잉은 큰 모양을 지어놓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서로 헛손질을 한 번씩, 헛스윙을 한 번씩 한 것 같은데 최정 선수 쪽이 더 나중에 했기 때문에 데미지가 약간 더 있는 것 같고요. 그 바둑을 또 복잡한 난전도 이끌어가면서 일단은 알 수 없는 바둑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주도권을 내주긴 했는데 네. 또 주도권을 가지고 위징 선수가 특별한 공세를 펼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주도권을 그냥 상실하게 된다면 네. 큰 의미가 없는 초반 전투가 돼요. 예. 결국은 다시 미세한 흐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요. 네. 두 선수의 끝내기 대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불이 붙었다가 좀 쉽게 꺼졌어요. 그러니까 위징 선수가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네. 조금 쉽게 처리했는데 그 판단이 정확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추격을 많이 당했고 지금도 쉽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더 강수로 이쪽을 괴롭힌다거나 이런 선택이 없어요. 그럼 이곳을 지켰기 때문에 백 역시 이쪽 3-3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안전장치를 하고 결국은 3-3을 가야 되겠습니다. 흙에게 우상 귀까지 내어줘서는 집으로 모자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상기는 좀 차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누가 봐도 이제 우상기 들어갈 타이밍이에요. 네. 그렇다고 흙이 이런 자리에 손을 뺐다가는 특히 뭐 이런 데 지켰다. 네. 백이 붙여요. 네. 그럼 이어서 넘어가는 것은 너무 크게 당하니까 네. 이곳을 차단하고 이곳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백이 끼어 이으면 두 점을 살리면 끊어서 중앙이 크게 다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두 점을 버리는 게 작지가 않은 게 이 두 점을 잡고 나면은
이 백돌이 굉장히 두텁게 살아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별로 불안함이 없어요. 네. 이 지킨 것보다 이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흙은 이곳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네. 왜 이쪽 급하다는데 왜 안 두지가 아니라 이 자리 못지않게 큰 자리입니다. 네. 자. 이제 3-3을 들어가고 집바둑으로 갑니다. 또 지금 이 자리가 엄청나게 큰 자리가 있어요. 네. 자리는 뭐 왜 이렇게 크죠, 정말. 엄청나게 큰 자리가 남아있는데 이 자리를 또 누가 둘지도 궁금합니다. 자, 우상귀는 백이 아주 크게 살겠습니다. 잘 깼어요. 우상귀도 잘 깨고 예. 굉장히 집을 잘 쫓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백집 하나가 여기와 여기까지 대항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결국 상변의 이 흙집이 물론 여기와 여기는 거의 집이라고 셀 수가 없습니다만 우상 쪽에 약간 집까지 돈까지 더해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 크게 뒤지는 바둑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 돌이 아직 못 살아있다는 거를 가지고 좀 압박을 가할 수는 있겠죠, 흙이. 그래서 그 차단이 중요한 겁니다. 차단을 해서 아직 못 살아있다는 압박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압박을 주고 있고 지금 백이 막 이런 데 살았다가는 이곳을 젖혀 있는 순간 이 바둑은 백이 이기기 힘들어집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여기가 못해도 20집이 나잖아요. 네. 이걸로는 좀 대항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곳을 이었기 때문에 이 백집도 좀 줄어들어서 이 양쪽에 세 군데 흙집이 더 크고요. 네. 20집가량 났기 때문에 이 집에서 좀 대항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흙이 받아주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네. 안팎의 차이가 백이 젖혀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뭐 몇 집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흙집만 두 집에 백집이 한 서너 집 차이 나기 때문에 선수로 한 5집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은 오히려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예. 반대로 흙이 거기를 막아준다면 백이 주도권을 잡고 바로 집으로 역전을 확실하게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흙은 지금 이 장면에서 어느 곳으로, 역시 말씀하신 대로 좌변 2점 이어야 하나요? 지금은 백도를 일단 먼저 압박해서 상변 쪽에 집을 좀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변 쪽에 있는, 우중앙 쪽에 있는 네. 미생이요. 제5의 오카게베 신예 대항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5의 오카게베 국제 신예 바둑 대항전 2라운드입니다. 한중전. 미리 보는 결승전 최종 위징의 대결입니다. 중앙을 압박을 하면서 상변 쪽에 집을 최대한 짓겠다는 네. 그런 계산입니다. 자, 안정을 취했습니다. 별로 백돌이 잡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네요. 예. 백이 그곳만 갔으면은 이겨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여기를 못 젖힌 이유, 이곳을 젖히면 더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이도울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역시 이런 쪽에 선수로 듣게 되면 진짜 이때만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집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데도 좀 영향을 주는 수였습니다. 네. 막아두는 것은 자체로 이게 더 크긴 합니다만 이쪽에 당하게 되면 상단 쪽에 좀 득을 못 보거든요. 그리고 역시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밀고 젖히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도 굉장히 선수로 큰 자리입니다. 자, 불어온다는 얘기 같지는 않고 좀 상단 쪽을 확실하게 집으로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백도 지금 받아줘야죠. 흙이 단수 치게 되면은 못 삽니다. 네. 그래서 이 모양은 이제 뭐 급하면 살 수도 있고 막아서 잡으러 가기는 좀 어렵죠. 이쪽에 이거 두고 끊어지는 거를 두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만 둬도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자리는 또 백의 선수고요. 네. 사는 것 자체는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아, 큰 자리 같습니다. 그 자리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주변 공배가 많기 때문에 뭐 한 10억 집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거기도 크네요. 아, 큰 자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둔 자리는 연락 훨씬 넘죠. 네. 이곳이 이게 살아가는 것까지 있으니까요. 아, 거기까지 계산해야 돼요? 못해도 16, 17집 그 이상의 뒷마까지 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생각하면 거의 20집짜리를 둔 겁니다. 네, 이제 여기랑 크게 밀고 막은 거랑 두 가지를 더하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쪽은 막은 건데요. 어쨌든 이제는 개가 바둑이 됐습니다. 네. 최종 위징 내일 대국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도 50%입니다. 물론 두 팀 모두 한국과 중국이 모두 결승에서 만난다는 전제하긴 하거든요. 네. 어느 한쪽이 지더라도 자존심상 오더를 바꿀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제 오유진 선수랑 최정 선수 바꾸면은 안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좀 선수의 자존심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피해가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나 느낌이 들고요. 본인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30집 정도, 100집이 쉬운 집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변한 게 없네요. 거의 쉬운 집 비슷하죠. 정말 쉽게 정리를 해보면 글쎄요, 굉장히 미세한데 백이 나쁘다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네. 물론 여기 잡으러 가는 게 있긴 하지만 지금 우성이 상당히 굉장히 찌그러졌죠. 네. 확실히 위징 선수가 공격을 좀 느슨하게 하면서 백이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네.
흙집이 너무 안 늘어나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건 뭔가요? 글쎄요. 거기는 특별한 수는 없을 텐데요. 일단 의미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일단 아무 수도 없다면은 단수 치는 게 없어진 만큼 손해거든요. 네. 이 자리는 백이 찝는 게 선수였기 때문에 이 자리도 선수라면은 끊어지지 않는 돌이었어요. 네. 갑자기 백이 왜 큽니까? 거기가? 일단 뭐 미는 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뭐 하나는 선수니까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상변 젖혀 있는 거 빨리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상변은 젖혀 있는 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흙이 젖힐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젖혔을 때 손 빼는 게 좀 두려워야 되는데 지금 손 빼고 둘 만큼 큰 자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지금 가장 큰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정 선수가 그곳을 안 두고 있습니다. 뭔가 선수가 안 되나요? 되나요? 선수가 되면 좋은데. 뭐 끊어서 뭐 이런 노림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버텨도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간다? 5궁은 5궁이거든요. 예. 잡히는 모양이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좀 노리고 있었나요? 근데 흙이 또 이쪽으로 나와 끊으면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손 빼죠, 그러면. 손 빼는 것도 손 빼는 거지만 끊어서 이쪽으로 밀기만 해도 굉장히 그러니까 밀어서 이렇게만 받아도 이미 자체로 좀 흙이 집으로 득본 느낌이거든요. 네. 이거 잘 받아야 되네요. 뭔가 큰 끝내기를 앞두고 치중 간 다음에 조금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치중 간 게 좀 착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제가 아까 겔타는 했을 때는 백이 확실히 이겼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쁘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확정가로만 보면 확실히 백이 앞섰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크게 당하지만 않는다면은 오히려 더 승산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뭔가 최정 선수가 치중감에서 약간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 찔렀을 때 대책이 없는데요. 박쥐가 좀 난감한 모양이네요. 게다가 선수를 뺏기잖아요. 약간 선수를 안 뺏기도록 잘 버텨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끊기만 하더라도 백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흙은 손을 뺄 수 있잖아요. 손빼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빼도 살아있는 건 맞는데 손을 뺐을 때 그 다음에 추후에 크게 당하는 끝내기가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상변 끝내기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뒷맛이 남아있느냐 그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끊어가죠. 예상대로 갑니다. 최정 선수가 제가 볼 땐 치중감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고 착오가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30초 초읽기에 좀 흔들려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끊고 단수 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냥 안전하게 두네요. 그러니까 이곳을 끊어서 두면은 나갔을 때 막는 게 선수란 얘기였어요. 이쪽 나와 끊는 것 때문에. 그럼 이쪽을 둬도 이쪽을 나와 끊어서 수상전을 하면은 이곳에 단수가 없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젖히면 뭐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이 돌이 잡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진 선수는 지금 끊어놓고 다음번에 치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받아라. 근데 이걸 단수 쳐놓고 때리게 되면 백이 이미 이 자체로 살아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후수 끝내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뀌어서 받긴 했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지금 큰 자리를 못 두고 딴 곳을 둔 거예요. 최정 선수가 약간 좀 흔들리면서 실수를 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아이고, 거기를 당합니다. 거기가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흙이 100이 뒀다면 새집 나는 자리였거든요. 예. 지금은 제가 그냥 막았다고 계산하면 4집이 늘어난 거거든요. 넉 집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가 6집 차이 나는 건데 물론 여기 뒷맛 때문에 하나 더 받기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맞고 이렇게 되면 끊었을 때 한 수가 줄었기 때문에 네. 붙이는 뒷맛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네. 크게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자리 자체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양쪽으로 그냥 10집짜리 이상 끝내기를 하게 된 거죠. 11집 정도 크게 득본셈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11집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꽤 손해본 거거든요. 그러네요. 글쎄요, 젖혀 있는 거에 대한 계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저 저침을 당하니까 갑자기 진 것 같죠, 느낌이. 저 차이였다면 제 계산상으로는 네. 확정가로는 100이 앞서고 흙이 이제 좌중앙 쪽 지금 100이 지킨 자리 예. 이곳과 이곳을 압박하면서 끝내기로 몇 집 정도 득을 봐야 되는 형세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집으로 거의 비슷하고 추가로 흙의 보너스가 남아있는 그런 흐름 바뀌어서 지금은 뭔가가 없다면 뭔가 좋은 수가 없고 평범하게 마무리가 된다면은 어려운 형세가 될 것 같고요. 뭔가 이곳에 돌이 놓인 만큼 뭐 이쪽이라든가 좀 득을 봐야 됩니다. 일단 지금 두고 있는 것은 이곳을 바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두면은 먹이 쳐서 정리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흙이 하나 나야 되니까 집으로 득은 득이거든요. 네. 대신 흙이 여기 지킬 이유는 좀 없어지는데 여전히 이곳이 좀 신경 쓰인다는 걸까요? 최정 선수가 뭔가 좀 덫을 놓은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네, 뭔가 최대한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흙으로 하여금 이쪽을 받게 하려는 예. 만약에 바다만 준다면은 예. 그래도 한 집 반 정도 득이니까 끼워서 약간 득 본 것도 있고요. 약간은 조금 피해를 좀 줄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약간 좀 손해를 보는 와중에도 뭔가 흐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내기 바둑이 됐습니다. 지금 위징 일단은 확실히 좋다고 예, 보고 있네요. 확실히 좋다고 보고 지켜뒀습니다. 거기는 손을 빼면은 마늘무하고 이걸로 이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곳을 두면 이곳을 둬서 다충에 걸려들게 되고요. 예. 그리고 흙이 단수 치면은 이곳을 둬서 다시 뒤에서 잡는 수가 됩니다. 네. 최익께서 저렇게 치중 들어오면은 좀 당황하게 되는데요. 한 수 더 뜨네요.
보통 흙이 받아주는 게 보통인데 네. 지금 두는 것은 이곳 단수, 이제 단수가 선수가 아니니까 수가 없다가 위징 선수의 생각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일단 상대가 뭘 작전을 걸어와도 예. 두려움 없이 받아치네요. 그것도 중요한 수법이에요. 지금 빠진 수도 좋은 수법이었거든요. 네. 젖혀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역시 이곳을 자충수를 안 뒀다는 거고요. 예. 여기를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가는 다시 마늘모가 부활합니다.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로군요. 네, 그렇다고 바로 타이트하게 막았다가는 역시 끊어서 거의 같은 맥락이 되죠. 이곳을 뒀을 때 이것을 두니까요. 백은 어딜 둬도 그 입구자, 일산 네, 입구자가 그렇죠. 급소가 되니까 흙도 그 마늘모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뭐 전체 생사를 좀 추궁할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는 살아 있습니다. 문제없이 살아 있고요. 여기가 집이 제법 났어요. 흙집이 60집이 확실히 두텁거든요. 네. 24세 요 끊은 거 안 받고 왼손집 정도. 여기가 이어지면 가장 큰 문제인 게 여기가 선수잖아요. 네. 여기가 끝내기가 남아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끝내기거든요. 거기가, 정확히 이쪽부터 건너붙이는 게 정확한 수순이겠네요. 이거 건너붙일 때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길 두면은 끊고 치중 가면 이쪽 찝을 때 이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끝내기가 남았죠. 네. 그런 만큼 여기를 끊는 것도 굉장히 큰 끝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치중이 남아있다면 먼저 백이 빈삼각으로 집어넣으면은 그 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를 집어넣으면은 네. 이제 이쪽으로 먼저 치중을 가는 것만으로 이제, 그러니까 집어넣는 게 정수긴 정수인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놓고 잡아야 돼. 네, 이렇게 되면 자체로 이미 끝내기로 여기가 8집이 났죠. 약간 이득은 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간과하기 쉬운데 백도 정말 집어넣어야 되네요. 예. 집어놨을 때 치중 가는 게 아니라, 네. 흙은, 제가 세면서 8집이라고 하고, 이상하다. 그럼 득이 없는데? 근데 끼움수가 있네요. 끼우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네요. 아, 이게 더 낫네요. 그렇다면은, 뭐, 보너스 더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여기서 이곳을 젖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젖히고 이걸 둘 때 이걸 찌르고 이렇게 두는 게 이게 제일 낫겠네요. 네.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백이 먼저 찝는다면은 받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받기 그렇죠. 전에 근데 좌변을 받겠다. 뭐 자체로 치중당하는 것보다 좀 나으니까요. 예. 그렇게 당했다고 치면 근데 생각보다 미세합니다. 이렇게 뭔가 확실히 손해를 본 것 같은데도 큰 차이 나는 바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중앙 쪽에서 뭔가 하변 쪽에서 뭔가 좀 착각이 있어서 그렇게 안 뒀다면 오히려 백이 괜찮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위징 선수가 이쪽으로 늘은 것은 최대한 득을 100으로 하여금 이쪽을 받게 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네. 최정 선수의 승부수 나왔습니다. 이것까지 두면서 예. 이쪽에서 수를 내겠다는 거예요. 일단 날카로운 수 같아요. 왜냐면 흙이 끊고 돌파를 했을 때 이곳을 단수치고 끊으면 이 잡혔거든요, 석점이. 묘하게 장문이에요, 이걸 끼워서. 야, 지금 어깨 누르는 수 비슷한 수가 거기까지 내다본 수네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둔 거죠. 네.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졌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 여기를 흔들어가면서 이쪽의 뒷맛을 노린다면은 아직은 모릅니다. 예. 승부호흡, 최정의 승부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집 차이가 크게 나는 바둑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좀만 이득을 봐도 금방 미세해져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상변 쪽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승부수로 조금 확실히 흔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늘어둬야죠. 네. 여기가 일단 흑은 어쩔 수 없어요. 흑은 여기를 안 두면은 백이 이것을 나가는 게 선수여서 끊어지니까 이어야 되는데 그때 눈목자를 가면 못 살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마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을 받은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이 노리는 것은 나와 끊어서 이쪽에 끊어지는 것과 이쪽을 좀 돌파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은 흑은 난감하거든요. 이쪽에 그렇죠.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요. 예. 일단 뭔가 여기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둔 수는 정말 좋은 수 같아요. 예. 과연 최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런 수였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와 판인러 선수의 대국이 끝났네요.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속기에 관해서 신진서보다는 네. 자 다른 레벨, 어너더 레벨이에요, 확실히. 근데 최정 선수의 저 두 칸 둔수는 네. 오늘 최정 선수가 뒀던 수 중에 가장 좋은 수 같아요. 네. 승부 호흡면이나 뭐 여러 가지 의미로요. 네, 승부수로라는 의미도 그렇고 수 자체로만 봐도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수. 그리고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까지. 네. 정말 여러 가지의 의미 담긴 한 방이었습니다. 일단 네. 그 수로 뭔가 가능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별다른 수 없이 그냥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서로 지키고 지키는 정도라면은 백이 조금 졌어요. 네. 한 반면 10집 정도의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두세 집만 득을 보면 미세한 바둑이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끊어갔어요. 네. 지금 흑이 이곳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이곳을 이으면 치중 가고 맞고. 이거 뭐 단박. 예, 뭐 이건 뭐 안 예. 봐도 승부가 끝났죠. 예. 최정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인 수읽기를 볼 차례입니다. 자, 최정 선수 여기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뭔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고기를 단수를 치고 끼워 있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곳을 이어주면 이제 단수 치고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곳을 이어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곳을 단수 친 이유는 이 돌이 없다면 흑이 이런 식으로 버텼을 때 이쪽 단수 치는 것도 선수여서 이쪽이 끊어진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흑은 한 점 드러내겠죠. 네, 그럼 치중 가는 수가 그게 문제네요. 요걸 두겠군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어주면 끊어서 이을 때 넉점 잡고요. 네. 요걸 이으면 요길 끊어서 이미 끝내기를 엄청 이득을 봤잖아요. 네. 그리고 또 끊어지는 뒷맛이 있고요. 근데 흑도 이걸 둘 때 이렇게 두겠네요. 그럼 당장 수는 안 납니다. 네. 최정 선수 후반에 아주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시간 연장치기 의미인 것 같고요. 네. 자, 이 바둑은 더미 6집 반입니다. 그건 좀 아쉽네요. 더미 7집 반이었으면. 근데 그것도 그냥 연장책의 의미인 것 같고요. 네. 만약 이 바둑 위징이 진다면 타격이 오히려 위징이 클 것 같은데요. 뭐 속기전이라 충분히 서로 뭔가 좀 실수가 나오긴 하고 있어서 일단 끊어갑니다. 석점과 중앙을 또 바꿔치기 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끊을 수밖에 없겠죠. 네. 결국 이런 식의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그래도 네. 한 13집 정도 잡고 6집 정도 손실을 본 거거든요. 네. 그럼 집으로 좀 득을 봤어요. 근데 이제 선우수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개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일단은 이 한 수로 좀 득을 봤어요. 네. 여기가 없고 백돌이 여기 있었다면은 확실히 흑의 우세였는데 네. 일단 승부수로 뭔가 확실히 이득을 봤기 때문에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끝내기 같은 경우 이곳을 하나 집어두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일단 정리가 된 다음에 좀 어쨌든 상당히 좀 얼핏 봐서는 미세합니다. 네, 일단 많이 쫓아간 것 같거든요. 그쪽 끝내기가 네. 갈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이 바둑. 어느 정도 미세한 기회가 바둑은 예약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계속 흐름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쫓아오고 있거든요. 예. 일단 끝까지 좀 집중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정 라이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위징 아닙니까? 라이벌 대결답게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잘 쫓아오고는 있는데 저기선 끼운단 말이죠. 아까 보여주셨습니다. 네. 근데 끼우는 것도 여기를 먼저 해놔야 돼요. 먼저 끼우면은 백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보태준 게 커서 6집을 버리고 다르게 둘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낄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백이 선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아낄 필요가 없이 해놓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우변 쪽에서는 좋은 수를 두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변에 젖히는 끝내기를 뒀던 게 거기는 그냥 두면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영 마음에 걸려요. 그때는 분명히 흐름이 그곳을 가게 되면 역전이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요. 네, 정말 그러니까 위징 선수가 특별한 실수를 한 건 아닌데 좀 느슨하게 두는 것을 최정 선수가 잘 쫓아가서 집으로 앞설 수 있는 지점에서 아마 치중 가는 수와 끊는 수 뭐 여러 가지 좀 고민하다가 더 이득 보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착오가 일어났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좀 중앙에 좀 연결을 해놓으면 이 대마가 안 당할 것이다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약간 손이 엇나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30초 그 속기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많아지면 오히려 실수가 나오거든요. 역시 팽팽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누가 유리하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합니다. 안영준 해설위원, 지금 흑과 백 흐름으로 어떻습니까? 정확한 계산은 지금 안 했을 텐데. 흐름으로는 뭐 백이 잘 쫓아간 것 같은데 역시 상변 쪽과 밑에 전투를 살펴보면은 백이 얻은 이득이 없어요. 결국 먼저 손해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흑이 선수를 잡은 게 크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자리도 굉장히 크네요. 결국은 판에 남아있는 큰 끝내기들을 흑이 좌변을 먼저 정리하고 또 우변으로 돌아오는 이 수순 자체가 흐름으로 보면 좀 흑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른쪽에 두 칸 어깨 짚어가는 수는 정말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도 위징 선수가 대처가 좋았습니다. 확실히 30초인 만큼 두 선수 모두 실수가 없었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두 선수 모두 그 다음에 냉정을 되찾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 역시 두 선수 이런 느낌입니다. 젖혀 있는 것은 선수 끝내기라고 봐야 돼요. 이제 흑집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24집, 25집이 두텁고요. 27, 29, 33, 35, 37, 44, 45, 55, 57, 60, 64, 67집? 흑집이 61, 67. 100이 60이 나오면 반집 지는 거고요. 제가 잘못했나요? 30. 100이 많죠. 흑집을 잘못 썼나 본데요. 다시 한번 세워보죠. 22, 24, 27, 33, 34, 36, 42. 일단 좀, 날일자. 이곳이 득이라고 생각하고 둔 것 같기는 한데요. 6이 젖히는 수가 또 생겼습니다. 이거는 별로 득이 없겠는데요. 날일자를 안 둬서 넘어갔다면은 여기가 5집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곳을 당하는 것 자체가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좀 차이 납니까? 여기가 근데 별반 그냥 끝내기 차례라고 봐야겠네요. 걔가 하다 말았어요. 다시 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내기 좀 정리가 이곳을 밀어가고요.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끝내기가 흑이 뭘 하나 더 놓고 붙이고 이쪽을 끝내기를 하면은 여기 좀 수가 나서 받아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럼 흑이 이곳을 두게 되죠. 이러면은 제가 안 보이던 집 여기가 또 세 집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개가를 해보죠. 그 상태로.
5, 7, 11, 13, 16. 100이 이곳을 막으면 30집이 납니다. 네, 30집. 그리고 40집, 44, 47, 50, 54, 58, 62집이 나요. 62. 62집이 나는데 흑은 사석은 7개 차인데 판으로 계산할까요? 네. 예. 23, 25, 28, 34, 35집. 흑돌 차니까 이었다고 보면 37, 41, 43, 45, 56, 60, 64, 66, 69. 69, 62, 반면 7집. 반집 지는데요. 네, 조금은 좀 진 것 같아요. 뭔가 잘 쫓아왔지만, 조금은 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흑한테 보이지 않는 두터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곳 자체가 지금 서로 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붙이고 이것을 두면 늘 수가 없어요. 이걸 두고 먹이치고 이럴 때 붙여버리면 넘겨주면 집을 더 손해고요. 예. 이거 좀 패나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두터움들 때문에 조금 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지연 선수도 리시아나오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2승 현재. 오전판을 이지연 선수가 패했었는데 네. 하루에 1승을 패할 거면 이게 낫죠. 그렇죠. 물론 두 판 다 이기는 거에 비하면 아쉽지만 신진서 선수는 2승이고요. 지금 뭐 이변이 없는 한 신진서 선수 뭐 4승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신진서 선수의 기세라면은 진다는 게 떠올리지가 않죠. 예. 박정환 선수, 허재 선수 아니고서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랭킹을 치면 좀 만만치 않은 상대, 뭐 미팅 선수,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선수는 많아요. 예. 근데 신진서 선수보다 높은 레벨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거제 박정환 네. 두 선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신진서 판인러 선수의 대국을 중계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빨리 끝날 것 같고 또 최종 위징 2판이 좀 비중이 그렇죠. 이 한국의 여자 1위니까요. 그러니까 뭐 바둑 내용으로 치면은 신진서 판일러 선수도 더 수준 높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네. 뭐 기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또 이제 또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치면은 예. 뭐 상대가 뭐 커제거나 네. 뭐 그런 상대였으면 모르겠는데 판일러 선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백이 이쪽을 두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그러니까 흑이 이것도 큰 자리인데요. 이곳을 두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물론 6일 주게 되면 6일 받아야 되긴 하는데 중앙에 좀 집 차이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여기를 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이쪽을 막는 게 커서 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쪽이 더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쪽이 더 큰데요. 확실한데요, 그건. 붙여가는 끝내기를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예. 워낙 그러니까 이곳을 그냥 간단하게 이것을 찝으면 이곳을 단수 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러면 별거 없거든요. 네. 근데 있는 수를 잠시 잊었다면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그 자리가 먼저 뒀으면 어땠을까? 그것을 당하면은 조금이라도 확실히 흑이 이겼거든요. 네. 그 중앙이 포인트였네요. 중앙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곳은 나중에 그러니까 백이 쉽게 정말 알기 쉽게 이곳을 차단했다면 네. 여기가 선수잖아요. 네. 하나 놔야 되는 거였는데 여기가 다 집으로 변하니까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더 벌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당해서 조금 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곳이 가장 큰 자리 같거든요. 이곳이나 이곳. 요곳까지 끝내기가 좀 맛보기로 남아있는 느낌이라 거기도 조금 작네요. 거기가
2집 플러스 2자리인데요. 이곳이 3집에다가 좀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백이 단수 치는 게 권한인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두고 먹이 치는 수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뭐 별거 있어 하는데 네, 또 3집 놔야 되는데 여기를 2개를 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결국 3집 거의 4집짜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백이 이어져 있으면 여기 자충이 비어 있어서 이것까지 선수거든요. 무조건 좌하기는 손 뺐어야 되네요. 아, 예, 좌하기는 손을 뺐어야 네. 되는 것 같고 확실히 차이 나네요, 그건. 기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백이 이렇게만 정리됐다고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4집짜리예요. 그냥 4집짜리. 그냥 4집짜리. 어차피 조금 져 있긴 해서 정확한 끝내기를 했다고 승산이 있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중앙을 먼저 처리했다면 격차를 좁히려면은 그랬으면 좀 더 미세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네. 역시 상변 쪽에 젖히지 않은 끝내기가 가장 아쉽습니다. 패인이겠는데요. 그게 더 큰가요? 최정 선수가 끝내기 부분 가기 전에 사실 많이 끝내잖아요. 네. 불계승으로 그렇죠. 많이 이기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보게 되는데 위징이 마무리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은 속기에서 최정 선수가 좀 흔들리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정 선수는 조금 수일기를 기준으로 끝내기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일기 기준으로 끝내기를 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수를 내면서 강하게 상대의 뒷맛을 노려서 이득을 보는 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쪽 치중 가는 수, 네. 두 칸 눌러가는 수 이거는 끝내기라기보다는 좀 수일기를 하는 네. 그런 느낌인데 이제 위징 선수의 계산법 물러나고 정리하는 이런 계산에 좀 밀려든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은 오유진 선수가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오유진 선수가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어서 위징 예. 선수한테 잘 두는 것 같고요. 확실히 참 신기해요. 프로 기사들도 기풍이 그렇게 다 조금씩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다르단 말이죠. 네, 그렇죠.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투로 진행이 되는 것은 좀 쉽게 눈에 들어오는데 네. 이게 좀 계산이 되면 좀 머리를 아파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지금 이은수도 무슨 맥락이냐면 이곳을 흙이 두면은 제가 아까도 코 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곳을 흙이 뒀을 때 백이 이곳을 찝고 6일 한 집을 내면은 안 놓고 때려도 돼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자리니까 또 이곳을 뒀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호구를 또 채우네요, 중앙. 이거는 정확한 끝내기로 반집 정도 득입니다. 네. 이곳이 선수 권한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원래 반집의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반집 끝내기 득이긴 한데요. 좀 안타까운 게 그래도 그렇게 반집씩 따라가서 역전을 시키기에는 차이가 좀 나 있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사실 이곳을 젖힌 게 끝내기로 작은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득을 봤다기보다는 지금 정확한 수순을 뒀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오히려 차이는 벌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흙이 이겼습니다. 초반의 흐름이 위징 선수가 가져간 다음부터 조금 느슨한 행보가 나오면서 한때는 역전이 아닌가. 제 생각에 상관을 뒀으면 백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착오가 수익기적인 착각이 있었던지 뭔가를 두다가 오히려 끝내기를 당하면서 그냥 마지막 순간에 실수를 한 셈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최정 선수. 이게 결승전이 아니라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대만과의 대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대결에서 한국팀이 지지 않는다고 전제를 한다면 물론 오늘 대국도 이게 팀 승부는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팀이 2승을 할 것 같으니까요. 아마 결승전에서
또 이 두 선수가 만날 수 있어요. 최정, 위징. 저희가 근데 중계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신진서 선수판이 워낙 재밌기 때문에 또 그렇죠. 많은 바둑 팬분들이 원하시는 판을 중계해야 되니까요. 네, 좀 신진서 선수의 그런 빠른 스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시청자 여러분이 볼 때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일단 이번에 참가한 남자 기사들 중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자국 랭킹이 다 중화 타이베이가 있군요. 이제 왕현진 선수가 있는데 일단 신진서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은 선수들 중에 가장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랭킹은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요. 네. 어쩌면 이 오카게베에 나오기에는 너무 급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자주 체면 문제예요. 내년에는 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세계 타이틀이라도 따게 된다면 그러면 안 나오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도 안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시합 두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못 나오면 또 좀 웃기잖아요. 본인은 시합을 뭐 둘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뭐 랭킹이 높다고 해서 못 나오면 오히려 그게 차별이니까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한다면은 네, 그렇죠. 나가게 해주는 것이 맞다. 이거는 선수들 본인 스스로가 바둑을 두고 싶은데 그거를 단순히 랭킹이 높다는 말로 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루민치안이 오이진 선수에게 승리 거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오늘 한국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우울해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김명훈 선수판이 승부판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돌을 거뒀습니다. 최정 선수가 더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패배를 알고 더 이상 두지 않고 뭔가 승부를 던지고 복귀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위징 6단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 바둑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좀 주도권을 잡는 싸움에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했었는데요. 위징 선수가 먼저 주도권을 잡았지만 최정 선수가 차분하게 잘 쫓아가면서 또 위징 선수의 느슨한 수들을 잘 공략하면서 역전에 이르렀습니다만 마지막 딱 역전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실수가 나오면서 오히려 다시 패배를 겪는 좀 내용상으로 서로 치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결승 최종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서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정 선수의 분패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안영준 해설위원 진행의 김주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